자, 이번에는요. 정치권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 관한 그리고 뭔가 운명이 결정되는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보시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이겠죠. 여기서는 정치적 운명 16일에 갈린다.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날짜가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동안 이거 언제 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참 많았었는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대법원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예정입니다. 16일입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재명 운명가를 대법원 선고 16일 나온다. 같은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선거 당시 토론에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냐 뭐 이런 게 쟁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심과 2심이 판결이 갈렸죠. 그리고 2심에서는 벌금 300만 원. 3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선거법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지사직 상실형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이건 문제가 있다. 다시 하라. 파기환송을 하냐 이 부분입니다. 원심 확정된 내년 대선급 보선. 지금 내년 4월에 예정된 보궐선거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그리고 만약에 원심이 확정되면 경기지사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선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두 분 변호사 나오셨는데요. 융시환 변호사. 지금까지 1심과 2심이 어떻게 됐고 쟁점이 뭐였습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직권을 남용해서 입원시키도록 했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선거 운동 과정에서 TV 토론 등 그런 적이 있느냐라고 관여한 적이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 오히려 말렸다. 이런 취지의 이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제 쟁점이죠. 예. 두 가지가 쟁점인데 1심에서는 둘 다 무죄로 나왔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절차였다라는 취지가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근데 2심에서는 그게 아니고 예. 앞에 거는 무죄인데 직권남용죄는 무죄인데 그 말하는 과정에서 TV 토론 등에서 예. 약간 사실을 왜곡할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그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라고 그 두 번째 그러니까 무슨 사실을 그러니까 이게 친형 강제 입원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그 부분 문제 삼은 거예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이제 사실을 좀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그 부분을 유죄로 봤죠.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 예. 이제 검찰도 무죄로 된 그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예. 이 지사 측에서도 그 유죄로 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상고를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에 갔어요.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원래는 4명이 있는 한 부에서 심리를 하다가 아마 합의가 안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그래서 이제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힌 거죠. 전원합의체 같다는 거는 그만큼 대법원도 고민이 많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이 소부 그거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원 합의로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전원 합의체를 가가지고 아마 다수결로 판결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지사 측이 다소 좀 어려운 게임일 수가 있는 것이 이게 공개 변론도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헌 심판 재청 신청을 했는데도 양형 사유를 상고 사유로 삼지 않는 부분이 부당하다.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라는 개념이 모호하다. 이건 다 위헌이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재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소 조금 이 지사 측의 불길한 징조가 아니냐, 전조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양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지사 측의 상고 이유대로 이게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사실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겠지만 이 지사 측에서는 참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우민 변호사가 보시기에도 어떻게 전망이 되세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어렵고 이게 이제 일반 벌금형 같은 것과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이 확정되면 뭐 당연히 경기지사직에서는 내려와야 되고 앞으로 이제 5년간의 피선거권도 박탈당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단히 좀 엄중한 상황이라 대법원 고심도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그 공직선거법상 관련 판례를 보면 이게 대단히 어쨌든 언론의 자유나 뭐 이런 부분들
또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고 이제 부수적 부분에 있어서 다소 이제 뭐 허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처벌하지 말라는 취지도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TV 토론회에서 어떤 다른 경쟁 주자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방어적 차원으로 질문을 했는데 다소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 이제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취지가 사실 실제 사실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법리적으로 약간 갈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 2심도 다른 판단을 내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전망이 상당히 좀 어렵지만 뭐 매우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생각도 일견 듭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보태면 이게 이제 선출직에게 가혹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지사직을 상당히 임기를 거의 채웠어도 만약에 당선 무효형이 나오게 되면 본인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또 다 반환해야 돼요. 그것이 40억 원이 넘는 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사직 그 수행 기간에 따라서 그 부분은 조금 비율적으로 반환 여부를 액수를 정하는 것 이런 많이 법령이 필요하지 지나갔는데도 않을까.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가혹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굉장히 진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네요. 김준호 교수님께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아직 모릅니다만 대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그냥 2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게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것도 정치권에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파급 효과, 영향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단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파기환송할 거냐 아니면 그냥 원심 2심을 갖다 인정할 거냐 두 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가장 어려워지는 상황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민주당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년 4월 선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국민들의 많은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받았을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년 4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아주 거의 2,6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있는 지역에 선거가 있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 선거의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어떤 형태로든지 민주당이 후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만약 그렇지 않고 파기환송된다고 얘기가 된다면 저는 뭐 이재명 지사에게는 또 새로운 정치적 활로가 열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진짜 그야말로 운명이 걸린 문제인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상당히 더 큰 문제여서 좀 제가 뭐 저희가 어떤 것을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16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지켜보고 거기에 맞게 뭐 이재명 지사든 아니면 민주당에도 거기에 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서초동에서 결정되지만 그 파급은 여의도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 16일에 나올 예정입니다.